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형사비금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건지와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민사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분이 계신데 저희 보상가 배상TV를 보고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고마워서 민사사건을 맡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유튜브가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형사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요.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치사사건.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셋째, 뺑소니, 흔히 말하는 도주 차량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우리가 접촉사고 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냥 양쪽 당사자끼리 보험 접수해주고 과실비율 정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 진행하고 나면은 끝이 나는데요.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실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4개월에서 1년 이하의 금고형이 기본 구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최근 방문한 피해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치여서 전치 8주의 골반 및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가해자 측에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었고 그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으로 2천만 원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을 하다가 형사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까지 서명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20주가 지나도록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입원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워커를 잡고 걷는 연습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추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형사비금이 상향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12주 진단이 나온다면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뒤늦게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합의서가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도와드릴 게 없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형사사건에 대응할 경우에 형사비뿐 아니라 추후 진행되는 민사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 초기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와 별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경우 있게 되는 손해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최근 운전자 보험 상품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형사합의금의 한도가 과거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증액되다가 최근에는 2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사비금이 2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자에게 이러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인한 10주 이상의 부상의 경우 운전자 보험 기준으로는 약 7천만 원의 형사비금이 책정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자가 이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의뢰인분의 사례를 보면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상대방에게 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없었고 피해자는 형사비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5천만 원을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금액보다 진정성입니다. 저희는 이 의뢰인분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현재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향후에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도 문서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분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1,500만 원의 형사합의를 진행했으며 법원에서도 이 사람의 노력을 참작해서 벌금형으로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합의금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내용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